네,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내용은 투자를 판단하실 때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혹시 아직도 이 한 가지 핵심 동인을 모르고 기술주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마 오늘 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시장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모두가 반도체를 외칠 때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아직 아무도 제대로 가치를 매기지 못하고 있는 저평가된 거인에 대해서 아주 깊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 뒤에 숨겨진 진짜 기회,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들입니다. 첫째, 반도체의 진짜 수익 동력은 과연 뭘까? 둘째, 우리를 흔드는 외국인들의 투자 전략을 해부해보고요. 셋째, AI 시대가 불러온 거대한 전력 문제. 그리고 넷째, 오늘의 핵심이죠. 가장 저평가된 로봇 주식으로서의 현대차.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지지 않는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반도체부터 시작해보죠. 요즘 다들 AI 수요가 폭발한다고들 하지만 진짜 돈이 되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인 순풍, 이게 진짜 핵심이죠.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인데 숫자가 무려 58.2%입니다. 이건 제조업체가 영업이익률 50%를 넘겼다는 건요. 사실상 시장에 대고 우리는 기술적으로 독점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 20년 경험으로 봐도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단순히 AI 붐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실적이 나온 걸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지만 진짜 알파동인,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큰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 숨겨진 요인은 사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딱 막아 버리니까 중국을 울며 겨자 먹기로 성능이 한참 떨어지는 자국산 칩을 써야만 하죠. 근데 이 칩들이 제 성능을 내려면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를 원래보다 3배에서 4배나 더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의 중국 제재가 역설적으로 한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금고를 아주 두둑하게 채워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표면적인 뉴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시장의 흐름인 거죠. 자, 그럼 잠깐 단기적인 시장의 게임의 룰을 좀 들여다볼까요? 이런 거대한 산업 변화라는 긴 호흡에 투자를 하려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이 단기적인 파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월초마다 반복되는 이상한 급락 현상, 그 뒤에 숨어있는 외국인들의 전략을 한번 해부해보죠. 최근 시장을 보면 아주 뚜렷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작년 11월, 올해 2월, 그리고 3월까지.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전달에 시장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른 후에 다음 달 초만 되면 어김없이 급락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시장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그림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의 핵심은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게임의 룰에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오르면 앞으로 더 오를 것에 베팅하는 복권, 즉 콜옵션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죠. 바로 이때 큰손 외국인들은 이 비싸진 복권을 개인들에게 실컷 팔아치운 뒤에 일부러 시장을 살짝 아래로 쿵 하고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럼 방금까지 금값이었던 복권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외국인들은 그 차익을 고스란히 챙기는 거죠. 이건 시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매달 짜놓는 판이라는 걸 이해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단기적인 노이즈는 이해했으니 다시 거대한 흐름으로 돌아와 보죠. 반도체 붐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도, 바로 AI가 그야말로 집어삼키고 있는 막대한 전력 수요 문제입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전부 말해줍니다. 미국은 칩은 있는데 전기가 없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그냥 전기를 먹는 하마 수준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제는 새로운 병목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바로 원자력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죠.
그 중심에는 건설 기간이 5, 6년으로 훨씬 짧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있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의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이 원전의 전체 밸류체인을 그대로 미국 땅에 이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두가 반도체와 AI만 쳐다보고 있을 때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로봇 주식, 바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근본적인 가치 재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시장은 아주 오랫동안 현대차를 그저 경기가 좋으면 좀 팔리고 나쁘면 안 팔리는 그런 사이클을 타는 자동차 회사로만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낡은 프레임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현대차는 이제 고성장 로보틱스 그리고 AI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AI와 자율주행의 최선두에 있는 구글과 엔비디아가 왜 세계 1등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가 아니라 하필 현대차를 파트너로 선택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현대차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숨겨진 기술적 혜자가 있습니다. 정답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현대차의 그 어수선함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요타의 공장은 정밀 기계로 너무나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로봇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반면에 현대차 공장은 아직도 사람의 손이 많이 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정을 개선해 왔죠. 바로 이 어수선한 과정에서 쌓인 수많은 문제 해결 데이터가 로봇을 가르치는 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현대차는 그냥 텅 빈 깡통 로봇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수십 년 제조 노하우로 완벽하게 훈련된 로봇을 솔루션과 함께 파는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현대차의 기업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전 투자 전략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죠. 제가 여러분만의 리스크 관리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보세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유가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95달러를 넘거나 국채금리가 5.3%를 넘어서면 시장이 우리에게 빨간불,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를 전부 돌려보면 단기 저점 대비 이 지표들이 35% 급등했을 때가 항상 위기의 시작이었어요. 이 숫자들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행동 계획입니다. 첫째, 방금 보여드린 그 대시보드를 계속 지켜보시다가 위험 신호가 켜지면 일단 비중을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 현대차 주가가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런 낡은 프레임의 누수 때문에 하락할 때가 있죠. 바로 그때가 로봇 기업으로서의 미래 가치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단순 경기 순환주가 아니라 현대차처럼 근본적인 체질 개선, 즉 리레이팅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알파, 즉 남들보다 더 높은 초과 수익은 분기 실적을 맞추는 퀴즈 게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모든 사람이 알아채기 전에 그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예측의 무대가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